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조용찬 미중산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막 내린 이중전해를 통한 중국의 경제 방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중전해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막 주목을 했잖아요. 이번 이중전해에 주목한 이유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중전해에서는 그 시진핑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방이라든지 공천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시 주석의 권력이 인간계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신계까지 올라가느냐를 맞습니다. 보여줬는데 역시 그 시장의 그 기대만큼 그 시진핑의 권력은 이미 신기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쉬자진 같은 경우에는 당정군을 모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뭐 덩사오평 이후에 그 바위에 새겨졌던 집단 지도 체제도 사실상 폐지가 됐고요. 시 주석의 영구 집권 그리고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대 황제 중에서도 가장 권력을 장악한 그 유일한 황제가 됐는데요. 조직 개편안을 보면은 시진핑의 호위 조직의 그 파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주로 지난 10년간 중국의 그 정적들이었던 상하이방이 차지했던 중앙정법이라고 있는데요. 공안뿐만 아니라 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형무소를 총괄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를 쉬자진이 차지하게 됐고요. 이 칼자루를 빼앗으면서 국가 안전이라고 해서 미국의 NSC와 같은 조직이 있는데 이를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직속의 중앙내무위원회 가칭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요. 이 기구 같은 경우는 초헌법적인 기구가 되면서 앞으로 시진핑의 사상 교육을 누가 잘하는지 감시도 할 수 있고 공포 정치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찰과 관련된 치안뿐만 아니라 이민, 대테러, 교통,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조직 그리고 해외 정보 활동까지 무소불위의 그 파워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얼마나 미웠는지 리커창 총리가 관장해서 국무원 권한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무원 같은 경우는 무늬만 남고 우리나라의 그 국무총리실의 국정 그 조정실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권한이 떨어졌습니다. 축소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새 총리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복심인 그 리창 전 상하이시 당서기가 됐고요. 이 때문에 시진핑 직속의 그 모든 조직이 완성이 되면서 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또 인민경제랑 공동부유와 관련된 정책에 저항한다든지 민주주의나 자유를 외치는 그 시민들의 요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력 진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뭐 중국 사회는 앞으로 시위가 더 격화되고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각종 우려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중전해에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신권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1인 집권 체제가 이제 됐는데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이게 이제 포커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에서는 그 건전 교육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신의 돈으로 내 권력을 사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이런 그 공무원과 그리고 기업인들 간의 짭짱꿍이 상당히 철학처럼 그 굳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중전해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천만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실무급이죠. 5급 사무관 같은 경우는 놀라지 마십시오.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승진하는데 12대 1 경쟁이니까 상급 서기관은 4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국장급은 3천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장급 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의 책임자가 되고요. 장관급 370명, 부총리급 25명이 연쇄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연쇄 이동과 동시에 국유 기업
기업들과 관련된 간부들도 싹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는 몸주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외부 회의라든지 접대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예. 해외 여행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급차 사는 것도 지금 상당히 꺼려지게 있고요. 외국인과의 그 접대뿐만 아니라 외국 공무원과의 만남도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전혀 늘지도 않고 있고요. 투자도 일어나질 않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30%나 급감하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제 문제는 상하이방이라든지 공천당 외에 지방 같은 경우는 토들이 있는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토령이라고 합니다. 네. 뭐 광등성, 뭐 절강성, 뭐 그리고 충칭파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 권력이라든지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싹 이제 CEO들이 교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실종이 되는 사정 활동들이 이제 분변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까지는 중국의 투자들이 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새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5년 뒤 더 승진하기 위해서는 임기 초반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또한 부동산을 자극시켜서 재원을 뽑아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또 시진핑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고가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라든지 고령화 서비스, 데이터 경제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중국의 그 31개 성시 그리고 200만 개 군들이 일제히 투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그리고 그 투자 광풍이 불었던 여러 그 사건들처럼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거 중복 투자로 인한 그 부실채권 문제가 일어나면서 회색 코뿔소라든지 블랙스완이 내년도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예. 이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중전에서 안정 성장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5% 이상의 성장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대규모 투자 걸어야죠. 드라이브를 해야지만 자기도 살아남으니까 예. 이제 충분히 5%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1월 달에 들어와서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모빌리티죠. 이동을 지원해주는 모든 교통이라든지 통신 시스템이 급격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소비 활동, 특히 대면 소비 활동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지하철 승객 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어제 발표된 거는 52.6으로 나왔지만 비지업 PMI 같은 경우는 56.3으로 회복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외식이라든지 오락이나 여행 같은 대면 서비스들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중국인들이 다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인 관광 특수들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하반기부터는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마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소비를 못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남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성장 엔진을 키우는 히든 카드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구가 현재 60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20%지만 2050년에는 50%까지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뭐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지만 당장 의료 현실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그 기술이 집중 투자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당장 환자를 매일같이 검사한다든지 진단하거나 처방했을 경우에 이 많은 데이터들을 AI를 이용해서 고도화시켜서 활용한다든지 네. 또 빅데이터 해석을 한다든지 가상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바이오 쪽에다가 접목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GPU라 그래서 영상 처리 반도체 수요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그 GPU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 기업이죠. 엔비디아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독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특히 중국에서는 한자녀 정책이 30년 전부터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신이 암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유전자 치료라든지 CAT 그 세포 치료 요법이라고 있는데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암과 싸우는 고도의 그 개발화된 치료법인데 이런 치료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첨단 테크놀로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 반도체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제약 산업들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그 동수서산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경제뿐만 아니라 녹색 경제도 이런 그 데이터 이코노미를 통해서 성장을 좀 이끌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전력이 싼 서부 지역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센터들을 들어서게 하고요. 또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인텔리전트라든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 보호 산업들 이런 쪽으로 디지털 전원 도시라든지 세계적인 혁신 도시들을 만들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뭐 새로운 신형 도시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450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제 이 부분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또 내년도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올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인사이동 때문에 이제 좀 위축됐다가 하반기에는 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템들, 그런 업종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체적인 업종들이 중국 내수를 진작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내수의 가장 사실 중요한 건 부동산 경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20%가 GDP 20%가 이제 부동산 사업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과연 세계 최대 부동산 시장으로 말 수 있는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형 도시화 사업을 한다지만 이게 도시 전체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일부 지역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데 현재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32개 대도시들 중에서 290개 그 건설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40%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8만 명 정도가 입주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미 깨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건설과 관련해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중국은 4,500만, 우리나라 남한 인구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고요. 또 지방 정부의 세수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하려니까 자금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을 비롯해서 건축 자재, 석유화학, 일상용품, 내구재 산업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지금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뭐 디벨로퍼들에게 1조 위엔의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입주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증을 쓰는 제도 그리고 우량 그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세계 레드라인을 통해서 자금 규제를 하는데 이것도 좀 풀어주게 되고 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상하이방이나 지방 토령과 연관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부는 도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요 자극 정책을 현재는 특별하게 내놓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벨로퍼 문제는 내년도에는 다시 불거질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그 수요층이죠. 25세에서부터 34세 정도가 인구가 앞으로 30-40%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을 쳤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위축되고 중국 경제도 서서히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하면은 이 대만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의 변수, 위험 요소로 꼽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좀 어떻게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건 10월달 당대회 때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번 전인대회를 통해서 완전한 통일 실현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대만 통일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네. 이는 앞으로 2027년 그 시진핑의 4기 임기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만과 관련된 그 무력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계속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포트리스 차이나 그러니까 그 요새화된 중국을 만드는 작업들을 앞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의 그 59%는 달러 자산인데요. 네. 이 달러 자산을 특히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의 주식 투자하던 것을 좀 줄여서 네. 케이만 군도라든지 버뮤다와 같은 조세 해피 지역으로 자금을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무국적 통화인 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사들이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과 관련해서도 무역은 위에나 결제 비중을 계속 높일 예정으로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게 자신의 핵심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중국과의 그 디커플링이라든지 네.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좀 더 속도를 낸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내년도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갈등 관계는 내년도에도 계속 고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내일부터죠. 전인대 양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배경이 뭡니까? 네, 첫 번째는 뭐 전인대 이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전인대 이후에는 뉴스에 팔리라고 하듯이 네. 항상 그 전인대가 시작되면 주식시장이 좀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부터 꾸준히 들어오면서 1월 한 달만 하더라도 27조 넘게 사들였다가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요. 네. 이는 달러 위엔화 환율이 6.94 위엔까지 지금 절하가 되면서 네. 위엔화 투자와 관련해서는 매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안 올리고 있거든요. 네.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때문에 위엔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점. 둘째는 전인대가 끝난 뒤에 러시아를 시 주석이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된 드론 수출을 비롯해서 군사적 협력이 모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뭐 화웨이 장비를 아예 서방 국가들에게는 들어올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고요. 네.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또 DJI 관련해서는 수출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엔티티 목록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IT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와서 중국 CEO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차이나 르네상스 홀딩스처럼 중국 최대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CEO가 갑자기 실종이 되고 그리고 IT 기업의 불확실성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이제 아시아보다는 투자 매력이 높은 유럽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전반적인 그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당분간 아시아 투자 자금들은 유럽 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중전해로 이제 윤곽이 잡힌 시진핑 3기에 관한 소식을 오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